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무성에 대한 얘기예요. 중앙일보에 오늘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황교안, 유승민 물밑에서는 통합 플랜이 오갔다. 그 시작을 김무성이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이요. 11월 10일 기사입니다. 황교안과 유승민 사이에 3번의 간접 대화가 있었다. 지금 채팅창에서 알림이 안 된다. 알림이 안 와서 이제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알림이 안 온다. 알림 설정을 해놨는데 알림이 안 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알림이 안 오지만 알림 설정을 해놔야 그래도 좀 오지 않겠습니까?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께서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지금 시청자 수보다 좋아요 수가 훨씬 적어요. 좋아요도 다들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제가 이렇게 종종 게릴라식으로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유승민 사이에 3번의 간접적인 대화가 있었다. 첫 번째 대화. 자유한국당의 모 중진이 유승민계와의 통합 플랜 A를 비밀리에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에게 전달했다. 8월 초에 이 모 중진이 김무성이다 라는 겁니다. 플랜 A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통합 시 자유한국당의 이름을 바꾼다. 당명을 바꾼다. 황교안 대표 체제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 겸 총선 선거대책위를 구성해서 황교안, 유승민 등 야권에 있는 차기 대선주자가 이 한 곳으로 모인다. 비대위 체제를 구축을 한다. 그래서 모든 대선주자급들이 이곳으로 다 모인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수도권 험지로 전원 출마한다. 황교안, 유승민, 홍준표, 김문수, 말하자면 대선주자급으로 이름을 오르내린 적이 있었던 이런 대선주자급, 이런 소위 말하는 거물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싸그리다 수도권 험지로 간다. 총선 공천은 당내 경선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 공천권은 아무도 쥐고 흔들 수 없다. 당내 모든 공천에 대한 권한은 국민들에게 맡긴다.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 이게 플랜 A였습니다. 김무성이 유승민계의 누구에게 전달했다 하는 플랜 A,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였어요. 8월 초를 기억해보세요. 8월 초.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전, 그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였고 이러다가 총선이 망한다 라는 얘기가 누차 나오고 있었고, 또 황교안 당대표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 시절에 이런 안을 김무성이 유승민계에게 전달을 했다. 이 내용을 유승민계가 숙고를 하고 있는 사이에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논의가 답보 상태로 갔다. 그러면서 황교안 당대표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 지지율도 오르고 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물밑 접촉은 9월 13일 추석 전후에 있었다. 이번엔 황 대표 측근이 인편으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한테 전달했다. 플랜 A랑은 좀 다른 얘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통합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두 번째 전달했다. 세 번째 물밑 접촉은 지난 10월에 있었다. 얼마 안 됐죠. 10월에 새 중재자가 등장을 해서 플랜 B를 유승민계에 제안을 했다. 플랜 A가 어떻게 보면 무산이 된 것이고 플랜 B를 다시 한번 유승민계에 제안을 했다. 첫 번째, 황교안 대표 체제는 유지를 한다. 황 대표 체제는 유지한다. 유승민 등의 비대위가 아닌,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대위가 아닌 선대위에 참여한다. 공천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한다. 완전히 바뀌었죠. 플랜 A 때는 지금 기득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이런 안이었는데, 플랜 B로 바뀌면서
황 대표 체제도 유지가 되고 비대위도 아니고 선대위로 바뀌고 뭐 공천심사위원회 이런 것도 황교안의 사람으로 심을 수 있는 이런 판으로 바뀌었다. 플랜 A와 플랜 B를 잠깐 비교를 하면 플랜 A는 당 이름도 바꾸고 황 대표 체제도 해체하고 비상대책위로 간다. 그리고 공천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공천권 없다. 국민들이 공천한다.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급들은 다 험지로 출마한다. 뭐 황교안,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 다 험지로 출마한다. 이게 플랜 A. 그러나 플랜 B, 10월에 플랜 B로 바뀌면서 황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되고 비대위가 아니라 선대위로만 선대위원장을 시켜줄게. 선대위로 참여를 해라. 공천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후퇴를 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힘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체제로 플랜 B는 바뀌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유승민계는 안 된다. 안 하겠다. 이 정도 안으로는 내가 안 하겠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양측에도 취합한 수면 아래에서의 보수 통합의 협상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만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월 6일 황교안 당대표의 보수 대통합 제안은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다. 황 대표는 통합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유승민 의원은 일단은 화답을 한 상태인 겁니다. 공천, 지도체제 등의 디테일한 실무 협상은 통합 추진 기구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유승민은 과연 통합이 되겠는가? 황교안과 유승민이 통합하느냐 마느냐가 내년 총선의 결정적인 변수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다시피 플랜 A를 마련한 사람은 김무성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받은 사람은 이해운, 바른미래당의 이해운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에게 보수통합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고 싶다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이 인터뷰 요청에 김무성 전 대표가 응하면서 이런 인터뷰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김무성과 중앙일보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선 주자급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된다. 그리고 공천은 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공천을 하자. 이런 것은 김무성이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유당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김무성은 공개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화두를 던졌고 김무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치 경험이 많으니까 훤히 눈앞에 보인다. 어쨌든 김무성이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노련한 정치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이 이 기자랑 만났을 때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정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훤히 눈앞에 보인다. 이런 유인 조건을 안 걸면 여기 아무도 안 온다. 이 정도 조건을 내걸어야 보수 통합이 가능하다. 통합을 안 하면 선거에서는 지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중진에게 통합안을 전달을 했냐 하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내 방에는 많은 의원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김무성에게는 정당 경계 없이 뭐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온다. 그때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황교안 당대표랑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 게 보도가 됐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으니까 황교안 당대표도 읽어봤겠지 않겠나. 그리고 언젠가 황교안과 김무성이 만났을 때 김무성과 황교안이 만났을 때 읽어봤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때 황교안 당대표가 봤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김무성이 그때 통합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황교안 당대표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이후에 진도가 안 나간 게, 플랜 A가 진도가 안 나간 게 조국 사태 때문으로 보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홍영표가,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가 8월 말, 8월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패스트트랙이 11월 28일 이후부터는 문희상 의장이 원하는 날 언제든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잡혀버렸다. 지금 문 의장이 12월 3일에 본회의 상정을 예고를 해놨죠.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이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패스트트랙을 못 막고 한국당이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렸다. 그것 때문에 통합 얘기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된 것이다. 보수통합의 분수령이 8월 29일이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패스트트랙의 뒷얘기를 하나 좀 드리면,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패스트트랙을 온몸으로 막자 하고 황교안, 나경원 이런 당 지휘부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그럼 안 된다. 당내 여러 의원들이 안 된다. 패스트트랙을 몸으로 막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에 걸린다. 우리가 온몸으로 패스트트랙을 막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렸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나 이때 황교안, 나경원 이런 당 지도부는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온몸으로 막자 하고 패스트트랙을 막는 것을 강행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 꼴이 난 상태인 거죠. 60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자,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패스트트랙이 왜 중요한 변수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통합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극이다. 통합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극이다.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 가는 길이다. 다당제로 가면 통합을 할 필요가 없다. 통합이 안 되는 거다. 각자 도생을 하게 될 것이다. 김무성이 플랜 A를 말할 때는 연동형 정개특위에 연동형 비례제가 잡혀 있었을 때다. 그리고 김무성은 이 패스트트랙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통합 얘기를 한 것이다. 말하자면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돼버리면 보수통합도 안 된다. 패스트트랙을 막아야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야지만 보수 대통합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패스트트랙을 못 막게 되면은 방법이 없다. 통합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목숨 걸고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패스트트랙을 못 막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난다. 선거에서도 폭망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보수가 집권하기는 정말 어렵게 된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정말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모든 걸 던져서 막아야 된다. 플랜 B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플랜 A 때와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하고 질문을 하니까 김무성이 달라진 포인트는 두 개다. 비대위에서 선대위로 바뀐 거다. 이거 하나. 그리고 외부 인사 공천권으로 바뀌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여기에서 외부 인사를 데려다가 공천을 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되면 유승민계에서는 통합 안 한다 하고 신당 창당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유승민이 신당 창당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유승민이 신당 창당 얘기를 꺼내기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 물밑에서는 황교안 당대표의 통합 의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지도체제와 공천룰이 관건이다. 보수 통합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황교안 당대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황교안이 결단을 내려야 보수 통합이 가능하다. 똑같은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6일 공개적으로 통합을 제안하면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황 대표한테 통합 의지가 있어 보이냐?
김무성이 총선에서 지면 대선은 물 건너가니까 이 대선은 황교안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지면 황교안의 대선이 물 건너가니까 의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황교안은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과 김무성이 만났을 때 김무성이 이런 얘기를 했다. 김무성이 황교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친박에 신세진 게 있냐? 비박에 원수진 게 있냐? 황교안 본인은 입당 후에 한 달 만에 당대표가 됐다. 대선 주자 1위가 됐다. 말하자면 당신 뒤에는 국민이 있지 않냐. 지나간 건 모르겠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이 통합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선언을 하면 국민들이 따라갈 텐데 왜 누구의 눈치를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김무성이 황교안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당대표는 듣기만 하고 있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무성은 이것을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게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때 만약에 대답을 하면 뭔가 김무성이 딴 데 가서 딴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친박계의 반대가 지금의 큰 변수냐? 친박계가 지금 가장 큰 변수로 보이냐? 황교안 당대표가 통합 얘기를 하니까 유승민이 화답을 했는데 친박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친박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 사람이 유승민인데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친박들이 모여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은 반드시 해야 된다. 통합을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지만 못하면 진다. 필패다. 마음을 열고 함께하면 살지만 마음을 닫고 과거에 연연해야 하면 분열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멸이다. 반드시 합쳐야 된다. 이렇게 김무성이 얘기를 합니다. 플랜 B로는 통합이 안 될 것인가 하고 질문을 하니까 선거 때가 되면은 유승민 말도 안 듣는다. 막상 선거 때가 되면은 유승민 계파 사람들도 유승민의 얘기를 안 들을 것이다. 핵심은 통합을 하면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만약에 통합을 했을 때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포인트다. 제가 누누이 말했죠. 모든 정치인들, 모든 국회의원들의 포인트는 내 자리, 내 배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나라는 뒷전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라는 둘째, 셋째, 넷째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리가 유지가 되냐, 내가 공천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다. 솔직하게 김무성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을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거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법통은 한국당을 베이스로 하고, 한국당이 지금 제1야당이니까 법통은 한국당으로 하고 대신 당의 울타리를 완전히 허물고 당명을 바꾸고 다 들어와라. 선택은 국민에게 준다. 공천권을 예를 들어서 공천권을 황교안이 공천권을 휘두르네, 누가 휘두르네, 지분이 어떻게 됐네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의 머리가 복잡해져서 야, 내가 이 통합에 합류를 하게 되면 나 공천권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면 통합이 안 된다. 그런데 공천권을 아무도 우리가 공천권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없어. 모든 공천의 선택권은 국민들에게 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플랜인 겁니다. 이게 김무성의 아이디어, 생각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변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국민들에게. 여러분, 우리 공천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은 국민들이 해주세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선거에 흥행을 붙여야 된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변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변했다. 자유한국당에 있는 보수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권한을 내려놨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이 빅텐트 안에 모여있는 이 정치인들을 골라서 공천을 해주세요. 국민들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괜찮은 전략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김무성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질문하니까 거물 대권 주자들 숨어서 고향에 처박혀 있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태호
김태호, 경남에 이번에 후보로 나갔던 김태호,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는 홍준표, 대구의 김병준, 유승민, 이런 사람들까지 다 수도권으로 오게 해야 된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황교안 대표도 오세훈이 추미애 잡겠다고 가 있는 것처럼 제일 센 놈 잡으러 가야 된다.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지. 떨어지는 게 불명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거죠. 비례대표 자리를 가서 정말 국민들이 볼 때 한심한 모양으로 배지를 다느니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겠다. 내가 센 놈을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하다가 떨어지는 게 더 명예로운 일이다. 김무성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철수랑 유승민은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었다. 미국에서 지금 안철수는 유승민이 빨리 나가라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유승민이 탈당을 하면 안철수가 바로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당을, 바른미래당을 자기 당으로 바꿀 것이다. 뻔하게 그렇게 눈에 보인다. 뻔하다. 이렇게 할 것이다. 김무성에게 혹시 출마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김무성이 얘기를 합니다. 용산에 내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안 한다. 출마 안 한다고 했다. 한 명은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다선 의원이 배지 한 번 더 달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때 정말 멋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버디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 어찌해야 되나요? 다들 자기 말이 옳다 하니 걱정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춘추 전국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 근데 최근에 어떤 정치권의 이슈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무성이 어쨌든 좀 남자다운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권 말기에 불행과 혼란의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출마 안 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출마 안 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정권 말기에 불행과 혼란의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출마를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김무성은 출마를 안 하는 것이다. 우파 보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은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쉬어야 된다. 물론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단 내년 총선에선 쉬겠다. 내년 총선에서는 이렇게 당의 불행과 혼란의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불출마를 하겠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공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 칼자루는 황교안이 쥐고 있다. 황교안이 자를 것이다. 이런 사람들, 탄핵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말에 혼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신청을 하면은 황교안이 자를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이다. 만약에 네로라는 정치인인데 공천에서 탈락됐어. 황교안한테 잘렸어. 그런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간다. 그것도 비참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불명예를 모르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 제각각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총선은 진다. 총선에 지면 대선도 지고 이 시점에서 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애국하는 길은 품위 있는 퇴장이다. 박근혜 정권 말기에 불행과 혼란의 책임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다 출마를 안 해야 된다. 이게 김무성의 생각이고 그래서 김무성도 출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무성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정계 은퇴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지금 그 어떤 사람도 불출마 선언도 안 하는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보세요. 지금 유승민 이런 사람 보세요. 이런 사람들,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은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배지 한번 더 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승민보다는 저는 김무성이 100배 난 걸로 보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볼 거예요. 아, 그래도 김무성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오판 이런 것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떻든 간에 국민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금 자유한국당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책임 안 져. 탄핵 전국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한 지금 자유한국당에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그나마 김무성은 그나마 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가 하고 국민들이 볼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게 본회의에 오르는 날이 12월 3일입니다. 한 달 좀 안 되게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은 12월 3일 날 이 세 가지 주요 법안이 오르게 된다.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이 세 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가 안 되면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조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안 되면 다른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이런 정당들이 공수처를 통과를 안 시켜주겠죠.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로 정의당이니 이런 2중대, 3중대 당들에게 국회의원 수를 늘려주는 이런 약간 사탕을 흔드는 이런 짓을 한 건데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만 어떻게든 막으면 목숨 걸고 막으면 공수처도 통과가 안 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안 된다. 이 세 개는 서로 붙어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연동형 비례제를 막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막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목숨 걸고 막겠다, 이번엔 반드시 막겠습니다, 누누이 말은 했지만 단 하나도 지금까지 막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일대 혼란이 올 것이다. 유승민이 신당을 만들고 바른당파가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당파가 탈당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박지원과 손학규가 손을 잡게 될 것이고 교섭단체를 등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개판이 된다. 기독교 정당도 나오고 불교 정당도 나오고 1, 2당은 이중대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은 유승민이 신당을 만들면 그 당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친박들은 100% 우리 공화당으로 갈 것이다. 보이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쩌면 도달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미래가 개판입니다.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단일화에 성공을 하는 셈이고 보수정당은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새롭게 만들어질 그 신당, 기독교당, 불교당 그냥 이당 저당 막 튀어나오면서 다 갉아먹게 될 것이다. 크든 적든.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을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 목숨 걸고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다들 알 수 있는 거죠? 수도권 사람들이 공화당이랑 만약에 손잡으면 한국당을 찍겠나?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그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수도권은 쑥대밭이 된다. 쑥대밭이 된다. 소위 말하는 PK, TK 이런 지역들에서만 조금 우파들이 배지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고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자릿수가 여기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개헌저지선 택도 없다. 100석 이하도 막 70석 막 이렇게 정말 폭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선거법 개정안을 막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걸 못 막으면 이렇게 쑥대밭이 될 것이 뻔히 보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누구한테 겁을 줍니까? 저도 한국의 국민인데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될 미래가? 그럼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 같는가? 최근에 김무성이 황교안 당대표한테 연동형 비례가 우리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돈다. 그게 사실이냐 하고 물었더니 황교안이 딱 잘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딱 잘라 말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막으려면 비상한 결심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 황교안에게. 김무성이 황교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그럽시다. 비상한 결심을 합시다. 이 말에 동의하는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12월 3일 연동형 비례제가 과연 통과가 될까 안 될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목숨 걸고 민주당이 사생결단하고 달려들면 통과되는 거다. 방법이 없다. 지금 상태에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다. 그리고 김무성과 문재인이 같이 당대표를 할 때 2015년, 16년 이때 문재인은 민주당의 당대표였고 김무성은 새누리당의 당대표였는데 이때 둘이 만났었다는 거예요. 이때 연동형 비례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때 그 당시 문재인 당대표를 보고 김무성이 어이 문 대표 당신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선거법이라는 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나는 이거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랬는데 문재인이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의 생각은 연동형으로 하면 좌파 연립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걸 막아야 통합이 된다. 이걸 막고 나면 선거법 개정안을 막게 되면 그 다음에는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김무성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고 해서 통합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러나 정당이 이렇게 난립하는 환경에서는 각자 도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역으로 선거법을 저지하면 만약에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를 하면은 양당제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보수 통합이 된다. 자연스럽게. 만약에 선거법 개정안을 막게 되면은 민주당이 가장 불리하게 된다. 아무것도 없게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공수처 법안도 날아간다. 뭐 손학규, 신상정, 정동현 뭐 이런 사람들이 협력할 리가 없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그래서 김무성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판을 뒤집어 엎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판을 뒤집어 엎는 방법 그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거법 개정안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만약에 문재인,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목숨 걸고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것만이 이 판을 뒤집어 엎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김무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쏭쏭님, 김거희님 화이팅. 네,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뭐 저뿐만이 아니죠. 김무성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몇 번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말은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어떻든 간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직 총사퇴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운은 띄운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 황교안, 나경원 이런 두 분을 좋게 봐준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최후의 뭐 히든카드 마지막 무기로 남겨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상황에서도 의원직 총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결기가 없다.
지금 당 지도부는 선거법 개정안을 목숨 걸고 막을 생각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없다.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니,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야 되느냐?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막아야 된다. 다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방법이 있습니까? 의원직 총사퇴 말고 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의원직을 총사퇴하면은 뭐 국회의원 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거 어떻게 막냐 뭐 온갖 핑계와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라,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하다못해 역사에서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이런 최악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입법을 막기 위해서 의원직을 총사퇴하는 최후의 수단까지 목숨 걸고 막았다, 이렇게 역사라도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거라도 안 하면 뭐 그럼 왜 있나요? 어차피 야당이 아무것도 못 막는데, 배지 달고 있으면 뭐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 막는데. 정말 이제는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이제는 꽂아놨었다고 하면 뽑아 들 때가 됐다. 이제는 진짜 뽑아야 된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당 내부에서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기로에 서 있다. 만에 하나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하려고 하고 공수처를 입법하려고 하면 우리가 의원직 총사퇴를 해서 이것을 결사항전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결의를 지금부터 다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결기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당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